오늘 영상을 보시면 단언컨대 차트 분석이 몇 단계는 레벨업이 되실 거라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화려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주식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런 채널에서 수십 개, 수백 개의 매매 기법 영상이 쏟아지고 그 영상만 보면 나도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요? 알려준 대로 따라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고 검색기를 돈 주고 샀는데도 수익보다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매매 기법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기법을 찾아서 폭풍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수백만 원을 들여서 기법 강의를 듣거나 리딩방에 가입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인지, 도대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란 있는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헬스를 처음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보디빌더들의 방법을 배워서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확한 자세나 방법으로 따라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부상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도 이 원리를 깨닫는데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정형 패턴인 헤드 앤 숄더입니다. 가운데 머리와 좌우 양 어깨가 있는 형태죠. 이 패턴이 나오면 주식은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목선을 이탈하는 순간 무조건 매도 타이밍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매매 기법을 배워서 써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 어깨보다 머리가 높아야 하고 목선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보니까 목선이 이미 이탈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선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왼쪽보다 오른쪽 어깨로 가는 시간과 길이가 더 길어 보입니다. 그럼 초보들은 이건 내가 배운 헤드앤숄더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높아요. 그런데 고수들은 이것도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봅니다. 짜맞추기가 아니냐, 왜 가르쳐준 그림과 차트 패턴과 다르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심리학 용어인 휴먼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간의 심리 결정 구조가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 일종의 편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주식에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인간이 각자의 휴리스틱을 통해 주식에 대한 판단을 실시간으로 내릴 때 주식이란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비합리적이고 변덕스러워집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헤드앤숄더를 뒤집으면 역 헤드앤숄더가 되고요. 헤드앤숄더가 고점을 나타낸다면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는 저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휴리스틱이 발동이 되면 이게 무슨 역 헤드앤숄더냐, 목선을 넘었다가 바로 내려오지 않았느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휴리스틱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고 유연하게 심리를 바라볼 줄 안다면 1차 패턴은 실패로 나왔지만 큰 틀에서는 삼성전자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목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관심을 가지던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저항대 돌파 이후 눌려줄 때 매수하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트 분석의 고수와 하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에코프로입니다. 급등을 시작하던 올해 2월인데요. 계속 급등을 하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본인이 5일선 매매 기법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장중에 5일선을 3번이나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밑꼬리를 달면서 종가상으로는 5일선을 지지를 했는데요. 여기서 5일선이 지지인가요? 이탈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데이 트레이딩이나 기 보유자라면 장중 5일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5일선 매매 기법대로 대응한 것이 맞고요.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5일선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한다는 관점에서 5일선 매매 기법상 지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매매 기법이 본인의 휴리스틱에 따라서 이건 이탈이 맞아, 지지가 맞아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휴리스틱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고 있고 주식이라는 것이 100%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휴리스틱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알고 있다면 5일선이 이탈될 때 기법상으로는 매도 타임이 맞지만 시장 주도주이기도 했고 지수도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다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종가상 이탈될 때까지는 홀딩해야겠다라는 유연한 대응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래서 매매 기법을 배워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휴리스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가가 여기서 급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급락을 했다면 5일선 이탈했을 때 칼같이 매도한 투자자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이래서 주식은 단순히 매매 기법 한 가지만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하고요. 본인의 휴리스틱을 잘 다스리고 유연하게 연마해야 됩니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휴리스틱으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떠한 차트 패턴이 나와도 어떠한 매매 기법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차트 분석의 고수 반열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헤드앤숄더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와는 달리 머리와 어깨, 목선에 집중하기보다 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보는 겁니다. 이미 1700년대에 캔들 차트의 창시자 혼마 무네이세가 삼산이라는 패턴을 알려주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 시대에 혼마 무네이세와 함께 쌀을 거래했던 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쌀 가격이 변동이 없을 때는 쌀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도 안정이 되어 있다. 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도 사람들은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쌀을 사두려 한다. 쌀을 사지 못해 안다라는 심리 상태가 되고 쌀을 사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들이 팽배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때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져 너도 나도 집에 쌓아두었던 쌀들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 상태는 곧 정리된다. 그 이유는 미처 쌀 시세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쌀 가격을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해 매수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쌀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 이때 일시적인 하락에 놀라 팔았던 사람들도 재차 쌀 사기에 나서면서 거의 모든 거래 주체가 사자에 나서게 되어 가격은 이전보다 더 급하고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일시적인 급락기에 쌀을 더 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쌀 가격이 폭락하면 이번에는 팔지 않고 더 사 모으리라 다짐한다. 미처 쌀 가격의 상승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도 조금 내리기만 하면 매수하고자 대기하고 있다. 설사 이익이 나서 쌀을 팔았던 사람들조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매수에 나서거나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는 사람은 적고 사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 가격은 치솟고 시장은 과열된다. 그러다가 가격이 상승할 대로 상승하면 점차 불안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들은 이미 이익이 충분히 난 쌀을 거침없이 팔아대고 아직은 쌀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로 인해 다시 상승하고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 이어진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세 번의 똑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가격 한계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게 되어 점차 쌀을 내다 파는 사람이 늘어나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주춤하게 되어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 이어진다. 어떠신가요? 무려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현재도 적용이 된다는 게 신기하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매매 기법을 배워서 실전 차트에 적용을 해 트레이딩을 할 때 단순히 차트가 양봉이고 음봉이고 이평선은 어디 있는지 검색기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보다 왜 지금 자리에서 이런 차트 움직임이 나오는 것인지 종목 매매에 임하는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차트 분석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참여자들이 실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장대 음봉에서 저점을 노려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너도 나도 가즈아를 외칠 때 남들과 반대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차트 분석은 휴먼 휴리스틱을 감안하여 심리 분석을 통해 차트가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차트 분석의 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에 대한 숨겨진 심리를 볼 줄 알게 되면
차트 실력이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헤드앤숄더를 예시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많은 패턴, 매매 기법, 차트 분석 모두 출발점은 심리라고 봐야겠고요. 휴먼 휴리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만큼 본인이 휴리스틱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확증 편향이라던가 손실 회피 심리 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세요. 응원합니다.